말띠 선생님들 잘 오셨습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벗어난 이 따뜻한 기운이 나의 운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봄은 생기가 살아나고 따스함이 스며드는 계절로 묘사됩니다. 이는 봄이 오면 온갖 생명이 오랜 휴식에서 깨어나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운 기운으로 채워지는 시기를 뜻합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거쳐 자연이 새롭게 힘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곧 봄입니다. 활기차고 강렬한 생명력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기도 바로 봄입니다. 말띠는 운세적으로 자유롭고 열정적인 기질을 타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봄처럼 넘치는 활력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데 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춘을 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여깁니다만 입춘에 해당하는 2월은 여전히 겨울 특유의 쌀쌀함이 남아있는 때입니다. 실제로 봄의 온기가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는 3월경이며 이 시점부터 자연과 사람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생기를 푹 돋우는 계절이 열립니다. 봄은 새 출발을 상징하는 시기이기에 집안을 정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풍수학에서는 봄에 터를 세우고 여름에 가꾸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쉰다고 말합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손볼 일이 있다면 봄에 하는 것이 좋고 이 시기에 작업하면 해로운 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풍수학적 시각입니다. 말띠는 운명학적으로 활기차고 활동적인 면모를 지녔다고 하며 집을 손질하면서 한 해를 기운차게 준비하는 일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겨울에 생긴 주택 문제를 봄에 정돈하는 것이 습관이자 생활의 일부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은 한 해 동안 개인의 기운을 도와주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라 합니다. 풍수에서도 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집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운이 더욱 튼튼해져 여름을 지나면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일도 봄에 가장 알맞다고 하며 봄은 가구나 가전제품을 들이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건을 옮겨도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며 실제로 봄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이나 가구는 봄에 치워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중고 물건을 들이는 일만큼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 물건이 봄의 신선한 기운과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봄에 중고품을 들여오려면 조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합니다. 말띠는 원래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면모가 두드러져 중고 물건을 다룰 때도 빠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집니다. 또 한 해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재정리하는 일도 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봄이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계절이므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면 확실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연초에 세운 여러 계획 중 지금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시간이 요구됩니다. 계획을 구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을 거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 하지요. 말띠는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니 봄은 이들에게 계획을 재정비하고 활력 있게 추진하기에 제격인 때입니다. 지금이 자신이 세운 계획과 구상이 얼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점인 것이지요. 묘지나 산소를 손질해야 한다면 봄에 하는 것이 알맞다고 합니다. 봄에는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요즘은 주로 공원 묘지나 납골당을 사용해 큰 손질이 필요치 않더라도 한 번쯤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산소가 있으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러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관심이 생기는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도 자주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찾아가지는 않고 돈만 건네는 것보다 빈번하게 용돈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직접 자주 들러 꼼꼼히 챙기는 편이 부모님께 더 낫다고 하며 부모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조상 덕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통해 큰 복과 번영을 얻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띠는 가족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여 조상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봄에 한번 방문해보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또 봄에는 옷장과 이불장을 정돈하는 일이 필수라 합니다. 봄은 생명력이 약동하고 만물이 자라는 시기이기에
옷장은 가정에서 재물운을 푹 돋워주는 중요한 세 구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옷장이 말끔하게 정리된 가정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3월 안에 옷장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불장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야 하네 재물운이 더욱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운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곳을 찾아온다고 보며 집안에서 재물운은 옷장 상태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옷장이 깔끔하다면 그해 내내 좋은 운이 쌓인다고 하는데 말띠는 재물을 활기차게 관리할 수 있는 성향을 타고났다 하니 옷장 정리를 통해 재물운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 봄에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이 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피곤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재물 관련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같은 흐름으로 보고 서양의 성공학에서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가 따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건강이 받쳐줘야 돈운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말띠는 원래 에너지 넘치고 활달한 편이어서 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과 재물운을 동시에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풍수를 다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관 매트가 제대로 깔려 있는지, 없으면 수건으로라도 대체했는지, 종이 걸려 있는지, 냉장고가 청결한지, 창문이 맑은지, 주방 창가에 둔 작은 화초가 잘 자라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확인할 사항이 많지만 한 해 큰 재물복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옷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돈이 집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건 생활 풍수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리지만 이를 놓치는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풍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옷은 개인의 성취운을 높이는 주요 요소이므로 단정하게 입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옷장을 잘 관리하는 일 역시 핵심인데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집은 옷이 옷장에 반드시 정돈돼 있는 반면 힘겹게 사는 집은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대충 널려 있다고도 합니다. 옷을 무성의하게 다루면 심리학적으로도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풍수학에서도 옷장이 어지럽다면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말띠는 본래 열정적이면서도 실천력이 강한 특징을 지닌 것으로 명리학에서 언급되는데 옷장 관리에서도 열정적인 주의를 기울여 재물운을 더욱 북돋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탁소에서 받은 철사 옷걸이를 그대로 쓰면 재물운이 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철사는 녹이 슬기 쉽고 겉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아도 내부가 부식되기 쉽다는 겁니다. 풍수에서 녹은 가장 나쁜 요소 중 하나며 옷은 나의 재물을 상징한다 보니 녹슨 옷걸이에 옷을 걸어두는 건 곧 가난을 부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처럼 녹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쓰는 편이 낫고 나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녹이 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형태의 옷걸이를 쓰면 정돈된 인상을 주고 세탁소에서 받은 철사 옷걸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건 재물운을 막는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뒤섞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풍수에서 권장되는데 이는 목화금수오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행이 혼재하면 계절이 사라진 집이 되어 결국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며 계절이 분명하지 않은 나라는 대개 후진국이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대체로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도 이런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곧 질서와 성실을 의미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띠는 원래 자유롭지만 기본적인 질서와 조화를 갖췄다고 평가받아 계절별 옷을 잘 분류해 정리하는 데 능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버릴 옷과 계속 둘 옷을 구분하는 일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옷을 지금 입는 옷과 섞어두면 생기와 사기가 뒤섞여 성취운이 살아나지 않고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오래 입지 않았거나 달아버려야 할 옷은 입는 옷과 분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옷장을 청소하는 건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며 옷장 안의 먼지와 때를 제거해야 하고 옷장 대신 행거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옷을 꺼내 깔끔히 해야 한다는 게 풍수학적 관점입니다. 풍수에서는 먼지녹 거미줄을 최악으로 보아 이런 것들이 재물을 상징하는 곳과 함께 있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며 최소 한 달에 한 번쯤 옷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옷장이 어수선한 집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자는 반드시 윗부분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명예가 높은 자리에 놓여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양말은 아래쪽에 두어 활동성과 움직임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속옷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둬야 가정의 화합 운이 유지된다고 하며, 외투와 셔츠는 분리해 걸어야 좋다고 합니다. 외투 중에서도 가죽이나 모피는 한쪽 구석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데 값이 나가기도 하지만 살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옷장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옷장 문을 열었을 때 깨끗하고 쾌적한 느낌이 들면 이미 어느 정도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옷을 손쉽게 찾아 입을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옷이 구겨져 있거나 찾기 어렵거나 다시 세탁해야 할 정도라면 돈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은 방마다 스타일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옷 관리를 번영의 근본이라고 보기 때문이라 합니다. 말띠는 열정적이면서 실용적인 면이 있어 옷장 정리를 통해 재물을 모으는 법을 활기차게 배울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옷장은 결코 어지럽히지 않아야 하며, 옷걸이에 걸 때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질서와 성실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며, 사람의 심리는 작은 디테일에서도 상대의 본성을 감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옷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걸려 있다면 체계적이고 성실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말띠는 명리학적으로 열정과 꾸준함이 두드러진다고 하며, 옷을 깔끔하게 정리해 재물을 불러오는 습관도 수월히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관에 종을 달아두면 나쁜 기운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종은 가톨릭, 기독교, 불교 등 여러 종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며 반드시 사용하는 물건으로 부정한 기운을 막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새 국가가 세워질 때 큰 종을 만들어 그 종이 큰 운을 끌어오고 불행을 막는 유일한 물건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안에 작은 종이라도 걸어두면 이롭지만 현관문에 아무 물건이나 달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관은 가정의 번영과 명예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점이고, 도시나 국가에서 입구를 웅장한 문으로 만드는 것처럼 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품격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종이나 종을 대신할 수 있는 물건만 예외가 된다는 겁니다. 종은 현관문 안쪽 혹은 중문이 있다면 중문 바깥쪽에 걸어야 하고, 현관문 바깥에 달면 들어오는 복을 쫓게 된다고 합니다. 종은 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위를 올려다봐야 볼 수 있는 높이에 있어야 하는데, 명예와 번영을 존중하고 우러러 본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차가운 기운을 지녔으므로 추운 계절에는 걸지 않는다고 하며, 입추가 오면 종을 떼고 입춘에 다시 건다는 식으로 불운을 막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건양, 다경, 입춘대길, 문구나 폭조리가 종을 대신하기도 했으며, 십자가나 절 관련 물건 같은 종교적 상징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문 밖에 십자가를 두는 건 잘못된 행동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물건들은 가족 중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도 더 높은 곳에 배치해야 존중의 의미가 산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해가 된다는 말이 있듯, 현관에 좋다는 물건을 이것저것 많이 두면 이익될 게 없고 차라리 비워두는 편이 낫다고 하며, 부적, 소금, 통딸, 마도염, 주무속, 물건, 종교, 그림소, 코뚜레 등은 전부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기운은 서로 충돌해 불운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고, 소망이나 바람도 하나에만 집중돼 있을 때 성취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가 실현된 뒤 다른 바람을 가져야 하며, 좋다고 여러 물건을 한 곳에 두면 진정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여겨져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원칙은 집안 어느 위치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한 공간에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바람만 둬야 그것이 이루어져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띠는 운명학적으로 강한 에너지와 실천력을 갖췄다고 하니, 소망을 단 하나로 정해 실현시키는데 두드러진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말띠 선생님들,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